자, 오늘은 옵티엄 리시버를 할 텐데, 드디어 우리가 최종 보스, 이 디지털 통신의 최종 보스가 이 BR이거든, BR. BR로 모든 걸 다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몇 개의, 예를 들어 100만 개의 비트를 보냈을 때 그 중에 몇 개가 깨지느냐. 하나 깨지면은 10-6승이 되겠지. 10개 깨지면은 10-5승, 100개 깨지면 10-4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BR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BR이라는 게 BR이 최종 보스인데, 근데 BR이 예를 들어서 100만 개, 100만 비트를 보낼 때 이게 12육승이잖아. 12육승계의 비트를 보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개 오류가 났다. 그러면 하나도 안 나면 좋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한 개 오류 났다. 그러면은 이게 100만 개 중에서 한 개 오류 난 거잖아. 10의 6승분의 1.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BR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만약에 10개가 오류 났다 하면은 10개 분의 10의 6승계 중에서 10개가 오류 났다.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 그 다음에 100개가 오류 났다. 100개가 오류 났다. 그러면은 110의 6승 이렇게 되니까 10의 4승. 그 다음에 만약에 1000개가 오류 났다 하면 1010의 6승 이렇게 되니까 10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10,000개가 일어났다. 이거 오류 났다. 그러면은 10의 6승 이렇게 되니까 10의 2승 이렇게 되는데 10의 2승 이러면은 통신 못해. 응? 요 정도 되면은 10의 5승 요 정도 되면은 요 위로 요 위로 되면은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 전송할 수 있어. 영상. 그 다음에 10의 3승이 요 정도 된다. 이러면은 음성 통신을 할 수 있어. 요거보다 안 된다. 안 보내는 게 좋아, 이거. 안 보내는 게 좋아. 10만에서 2승인데, BR이 10만에서 2승이다. 이게 이제 BR인데, 10만 3승이 안 된다. 1000개 보내는데 하나 깨진다. 요렇게 돼도 음성은 좀 깨져도 괜찮거든. 내가 여보세요 얘기했는데 그 중에 좀 깨지더라도 여보세요를 저 반대쪽에 내 친구가 뭐, 어? 뭐, 뭐, 어? 헬로우라고 듣지는 않다고. 여보세요 얘기하면은 그냥 여보세요에서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심해서 삼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좀 심각한 문제야, 이러면. 그러면은 재전송이라는 게 들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요 BR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거든, 서비스가. 이 서비스가. 우리가 서비스 할 수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BR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최종 보스이면서 서비스도 결정하고 그다음에 온갖 것들을 다 이 BR로 다 결정을 해. BR.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이제 BR을 구하기가 전에 얘기했지만 쉽진 않아. BR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SNR까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쉬워. SNR까지만 계산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 SNR로부터 BR 자체는 좀 약간 BR을 계산하는 게 어려워. 계산이 어렵지만은 SNR을 계산할 수 있으면은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렇게 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BR 계산이 어렵지만은 SNR, 그래 SNR, 요 SNR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그 SNR하고 BR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배울 거야. 이게 관계가 있어. 물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SNR이 높다. 그러면은 노이즈 파워 대 신호의 파워가 더 높으니까 당연히 BR이 낮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 SNR이 높으면 BR이 낮아진다라는 거. 이 관계는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이 알 수 있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SNR이 높으니까 신호대 잡음비 잡음 그러니까 파워인데 SNR인 게 파워 노이즈의 파워이고 B의 시그널의 파워. 이게 노이즈 파워대에 비해서 신호의 파워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BR이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하지. 뭐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결과적으로 할 텐데 BR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우리가 첫 장에서 확률하면서 내가 Q 펑션이라는 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Q 펑션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돼. SNR 이렇게 나타나. 이게 BR이 Q 펑션의 스퀘어 루트에 이게 SNR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지금은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걸 유도를 할 텐데 뭐 알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그래서 근데 일단 뭐 오늘 퀴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메스트 필터와 수신기와 콜렉터 사실 똑같다고 그랬지. SNR 측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SNR 이게 같기 때문에 이게 같기 때문에 두 개 같은 거고 ST를 전송할 때 각각 그리라 하면은 이제 이걸 그려봅시다. 이게 메스트 필터예요. 첫 번째로 메스트 필터면은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HT인데 HT가 어떻게 된다고? K베이 S에 TB-T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서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버전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에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RT가 ST 더하기 NT 이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코릴레이터 이렇게 오기 때문에 RT가 뭐 RT 뭐 위에 적었으니까 이건 RT만 적읍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어디 부분 알고 있다고? RT 중에서 ST만 알고 있거든. NT는 몰라. NT는 뭐 NT를 내가 예측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뭐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뭐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다 안다는 얘기니까 뭐 공부 안 해도 뭐 내가 볼 때 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만 있으면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내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의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내가 볼 때는 뭐 지금 최고의 부자가 뭐 테슬라 뭐 그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보다도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돈 많이 모을 수 있어. 1년만 딱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한 10만 원 가지고 시작해도 내 생각에 이거 뭐 1년 만에 몇백 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보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 정보를 모르니까 우리가 뭐 안 하는 거. 여기서 ST를 받자마자 어떻게 한다고? KAST를 곱한다고. 곱해서 인테그랄 0부터 TB 사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메스 빌트는 코릴레이터인데 사실은 뭐 코릴레이터는 요 지점에서 요 지점 뭐 요 지점이라 해도 되고 요 지점이라 해도 되고 뭐 하여튼 요 지점이라 해도 되고 둘 다 뭐 똑같아. 근데 요즘에서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되고 DCN 내리기 직전 상태 요 상태를 S0 더하기 N0라 두고 요거는 뭐 물론 이것도 S0 더하기 N0인데 요 두 개 구분하려고 S1 더하기 N1 이렇게 합시다. 구분하려고 뭐 둘 다 S0, N0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그래서 S0는 어떻게 되는 거야? ST가 컨볼루션 HT에다가 이렇게 컨볼루션 T가 TB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 TB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 원래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S의 타우에다가 H의 타우 마이너스 TB 마이너스 타우 여기 지금 TB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인데 ST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대신 넣어주면은 결국 K 베이 0부터 TB 사이에 S제곱의 타우에 D 타우 뭐 이렇게 되겠네. 물론 여기에는 ST가 0부터 TB 사이에만 존재한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N0는 NT 컨볼루션의 HT 이렇게 되는데 T가 TB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까지 N 타우에 H의 TB 마이너스 타우에 T 타우 되는데 K변은 빠져나가고 0부터 TB에 N T N 타우 그 다음에 S의 타우 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고
요게 이제 S0, 요게 이게 메스트 필터고, 콜레이터는 훨씬 더 쉽지. S1은 어떻게 되는 거야? RT에 들어왔다가 S1은 ST에다가 곱하기 K의 ST를 곱해주고 어떻게 인테그럴 해주고 0부터 TB 사이에 DT 뭐 이건 더 쉽네. 그 다음에 N1은 뭐 이거는 K는 뺍시다. 0부터 TB 사이에 ST, NT에다가 D에다가 ST 두 개 곱해주니까 이게 완전히 똑같다고 이게.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거랑 완전히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래서 코릴레이터로 생각해 주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신호에 맞춰 가지고 곱해주고 자기 자신을 곱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 어떤 거든지 자기 자신보다 더 일치하는 건 없어. 그런 거는 나랑 아무리 이 세상에 뭐 누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과 제일 비슷해. 어떤 나랑 아무리 닮은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뭐 쌍둥이도 뭐 구분이 되는 거니까 뭐 일란 쌍둥이도 구분이 되잖아. 그래서 이 콜레이터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각각 SNR 구하시오. 그래서 뭐 SNR 뭐 구해봅시다. S0, N0 여기 똑같으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 내가 계속해서 지금 SNR 구하는 걸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BR 가서도 또 똑같이 이게 또 나와 이게. 뭐 그때는 내가 이거 SNR 구하는 걸 따로는 안 할 텐데 그래서 이때 지금 모르면은 뒤에 하기가 어렵고 지금 우리가 지금 5장 하고 있잖아. 이거 5장에서 하는데 이게 6장과도 똑같아 이게. 6장은 뭐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게 멀리 보내려면은 코사인을 곱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 코사인은 여기서 지금 곱한 게 없거든. 코사인 빼고 하는 거거든. 그 6장은 5장인 거에다가 6장은 5장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곱하는 거야.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에서 멀리 보내려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요것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 이게.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기 하는 것만 양면에 송신기, 수신기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똑같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한 번 더 6장에서는 반복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알아놓는 게 제일 좋아. 뭐 나중에 내가 그냥 기말고사 때 내가 공부할 건데 이 사람 왜 자꾸 내가 뭐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나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고. 당장 하라고. 당장 하라고. Just do it. 나이키의 모토잖아. 당장 시작하라고. 계속 미루고 하지 말고 미루어 가지고 안 하잖아 네가. 요걸 봅시다. 그래서 S0하고 결국 S1하고 같은 건데 K베이 앵문테 TV에 이것도 안 돼. S제곱이 T에 뭐 DT 뭐 이렇게 되는데 뭐 타우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거 S제곱의 TV 요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최성훈 네, 이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어떤 신호를 제곱을 해서 어떤 구간 내에 곱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걸 에너지. 그래 비트 에너지야 이게 EB라고 한다고 우리가 EB 그래서 K의 EB 이렇게 된다고 비트 에너지라고 에너지잖아 어떤 특정 구간 내에 근데 이게 하나의 비트거든 이 적분 구간이 한 비트거든 한 비트 구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긴 에너지인데 한 비트 동안의 에너지라고 해서 EB라고 그런다고 비트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0, N1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K베이 0부터 TB에 NT, ST 뭐 이게 뭐 NT에 NT, ST, NT 뭐 거꾸로 해도 상관없고 뭐 타우라고 적어도 상관없고 그 요거는 어떻게 expectation N0, expectation N1 이거는 뭐가 되는 이건 제로가 되는 거지 뭐 이거 뭐 NT 때문에 무슨 제로가 돼. 그다음 우리가 요거는 별 구할 필요는 없는데 뭐 N0의 제곱 이거는 N1의 제곱 요걸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K 제곱이고 인테그럴 두 번 들어가고 0부터 TB에 그 다음에 ST, S타우 이렇게 되고 expectation NT, N타우, DT, D타우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expectation NT, N타우가 어떻게 된다고 신성준
2분의 n제로 음,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지. 그래서 델타 t 마이너스 타우가 결국 t가 타우일 때만 타우가 t일 때만 같은 거니까 결국 인테그랄 하나를 없애준다고. k 제곱에서 0부터 tb 이렇게 되고 두 개가 똑같을 때만 되니까 물론 2분의 n제로 적어야 되겠네. 2분의 n제로는 빼고 0부터 tb에 s 제곱에 t에 dt 이렇게 돼요. 뭐 타우라고 적어도 되고. 근데 위에 똑같잖아.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아까 2b라고 그랬잖아 이게 2b. 그래서 이게 결국은 k 제곱 2분의 n0의 2b 이렇게 된다고. 그럼 SNR은 그 expectation n0 제곱분의 s0 제곱이든지 아니면은 expectation n1의 제곱에 s1의 제곱 뭐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이 노이즈 파워는 k 제곱에 2분의 n0의 2b가 되고 그 다음 위에 아까 k2b s0가 k2b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제곱해주면은 k 제곱에 2b의 제곱 이렇게 되지. k 제곱 없어지고 2b 하나 없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n0의 2b인데 이제 2고 n0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걸로 이제 BR 할 때 요게 중요한 걸로 나타나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그대로 BR에서 우리가 좀 더 할 텐데 뭐 오늘은 못 나갈 거지만 요게 Q 펑션의 스퀘어 루트 2 EB 오버 N0 이렇게 나타나 BR이 이게 그대로 요 자체가 그대로 여기 SNR로 구한 거가 요 안에 들어간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BR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요 과정을 이 과정을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이 과정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배울 거야 이게 이 과정을 요 과정을 이 스텝 요거 이 스텝 1번 스텝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거야 요 스텝을 SNR이 요게 Q 펑션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마 Q 펑션도 아마 잊어버렸을 텐데 뭐 그건 오래되니까 뭐 별 상관없어 Q 펑션을 잊어버린 거는 별 상관없는데 SNR을 구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건 뭐 내가 지금 몇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한 네다섯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래서 옵티멈 리시버 이제 봅시다. 옵티멈 리시버 이제 요 장이 옵티멈 리시버인데 옵티멈은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옵티멈이라는 건 이거 아무 때나 붙여주는 게 아니야.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아무나 노벨상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뭐 그냥 뭐 열심히 했네 이런 거 가지고 노벨상 안 준다고. 어? 어? 그냥 뭐 저 사람 좀 똑똑하고 뭐 이렇게 하네 뭐 그냥 뭐 잘하네 한다고 노벨상 안 준다고. 뭔가 대단한 인류의 기여를 해야지 준다고. 이 옵티멈이라는 건 아무나한테 그냥 대충 그냥 맞으면은 우리 옵티멈하다 이렇게 안 해도 수학이나 이게 공학에서는 옵티멀하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제일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옵티멈이라 하면은 주로 수학적인 개념이야. 응? 옵티멀하다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우스갯소리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천생연분이나 뭐 연분이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뭐 그냥 뭐 이 사람하고 저 사람 맞는 것 같아. 뭐 짝이 맞는 것 같아 이러는데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거 무슨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내가 뭐 내가 우리 지금 뭐 마누라랑 결혼해서 한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니 그 여자 말고 내가 다른 여자하고 안 살아봐서 난 모르거든. 어? 나랑 맞는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에 어디 살고 있는 아니면 뭐 저기 북유럽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랑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 살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안 살아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 전생연분이 이런 말도 안 돼. 이 전생연분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뭐 그런 거 없어. 내가 볼 땐 그런 거 없어. 그냥 믿고 싶은 거야 그냥. 인간이 믿고 싶은 거라고. 뭐 천직이니 그다음에 이게 뭐 적성이니 이런 얘기 있잖아. 나는 그런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 어?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여튼 내 생각에 나는 그 말도 안 돼.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봤거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교수하고 있는데 전정호학에 하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경제학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뭐 그다음에 뭐 친구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의사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뭐 그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선택할 때 그 당시에 그냥 뭐 그냥 어떻게 선택하다 보니까 이 길로 계속 왔을 뿐이지 내가 모든 길을 다 가보고 이거 할 수는 없다고. 그런 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래 뭐 너는
천성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내 친구들도 뭐 얘기를 많이 한다고 나는 뭐 그냥 가만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 너는 뭐 교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내가 다른 걸 안 해보고 이거 뭐 다른 것들 다른 길로도 내가 패스를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옵티멀한 건지는 그냥 내 스스로가 그냥 생각할 뿐이지, 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내 인생에서 진짜 옵티멀인지 나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다른 길을 살아보진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수학적으로 옵티멀하다라는 건 이거는 뭐 그냥 대충 우리가 때려 맞춰가지고 뭐 그냥 아이 그래 너는 뭐 성격이 보니까 주민철 보니까 그냥 뭐 가만 앉아서 이렇게 뭐 문제 풀고 뭐 남들한테 설명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너는 뭐 이거 선생이 맞겠다라고 해서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절대. 옵티멈을 하다라는 건 이 모든 걸 다 계산해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해야지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증명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거야. 옵티멀 하다라는 건 그냥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증명해야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 SNR 구할 때 뭐 우리가 그 메스트 필터에서 결국 뭐 SNR이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증명해서 사실 나온 거거든. 개념적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거지만은 이것도 뭐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이거는 그때보다는 어렵진 않아.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냥 뭐 옵티멀하다 뭐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그냥 뭐 너는 이거에 맞는 것 같다 적성이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그냥 그 사실 아무도 모르는 얘기야 그거. 적성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라고. 그냥 뭐 적성이 맞다라는 말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다른 거 안 해봤는데 내가 뭐 국문과에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BR이라는 걸 이제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BR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종 보스 요 지점에서 말하는 거야. 요 지점 이제 우리가 넌리니어리티 이게 넌리니어리티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 넌리니어리티 이게 이제 어렵지만은 요걸 어떻게 안 하고는 이 얘기를 안 하고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몇 개 보냈을 때 100만 개의 데이터를 보냈을 때 비트를 보냈을 때 몇 개가 깨지는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다루어야 되긴 다루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하는데 이게 옵티멀은 이제 BR 최종 보스인 BR을 결국 미니마이즈하는 건데 probability 이게 확률이란 말이지. 확률 뭘 최소화하는 거 bit error probability 그러니까 bit error rate라고 BER이라고 하기도 하고 BER은 bit error rate라고 하기도 하고 BEP라고 하기도 해. 근데 BER의 말을 더 많이 써. bit error는 똑같은데 이거는 rate라고 하기도 하고 probability 뭐 똑같은 말이야. bit error rate BER이라는 말을 훨씬 더 우리는 많이 쓰고 있다고. BER BP라고 해도 되긴 한데 뭐 BP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별로 잘 안 쓰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BR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최소화하는 것 에러를 최소화하는 수신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 이제 수신 필터가 이게 이제 정화 필터가 이때도 이제 모르는 거지.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 빈칸 요게 빈칸이었잖아요. 요 빈칸이었는데 요 지점에서 SNR을 최대화시키네. SNR을 높이기 위한 거에서 요걸 만들어 보니까 이게 이제 메스트 필터이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좀 약간 수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좀 잠깐만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뭐냐면은 전에 우리가 메시트 필터는 둘 다 수학적이라서 좀 약간 어려워. 어떤 수신기를 받아서 이게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하다라는 건 대충 우리가 맞출 수가 있거든. 응?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 지점에서의 SNR을 맥시마이즈 즉 하는 이 수신기를 HT를 구하는 게 이게 메시드 필터의 역할이었어. 맥시마이즈 하는 거. 그래서 HT를 구한다. 맥시마이즈 하는 HT를 구한다라는 게 이제 요게 구한 거인데 이걸 구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솔루션이 뭐야? HT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K는 전 상관이 없어. K는 분모 분자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폭을 시켜주더라도 신호만 증폭되는 게 아니라 노이즈도 같이 증폭되기 때문에 K변은 전혀 상관이 있고 S에 TB-T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낸 신호를 거꾸로 해서 뒤집어서 이거 해주면 된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옵티멀 한 거는 요거는 요 지점에서가 아니라 이거는 옵티멈 리시버에서 요 필터 요것도 똑같아. 요 뭔가 이걸 채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근데 요게 이제 지점이 다르다는 거야.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이제 달라졌어. 이 지점에서의 뭐야 BR을 미니마이즈 즉 하는 이 이제 HT를 이제 이거는 뭐 H0T라 합시다. H0T 이게 H0T 이게 지금 H0T를 구하자. 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걸 이제 하는데 이게 뭐 결론적으로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뭐 이게 내가 증명하기는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고 이 증명하는 건 어려워. 지난번에 우리가 요 구하는 것도 어려웠잖아. 이게 요 구하는 것도 어렵잖아. 이거 왜 또 안 움직여 이거. 잠깐만. 됐다. 요 구할 때도 어려웠잖아. 이거 증명 유도하는 게 어려웠어 이거. 어렵다. 근데 뭐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뭐 유도해야지 이게 뭐 되는 건 유도하기가 어렵다. 또 회기가 이렇게 되네. 유도하기가 어렵다. 이걸 유도하기 어렵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BR을 미니마이즈하는 요 HT를 유도하기는 좀 어려워.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근데 증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증명하면은 뭐 일단 어려워하니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증명은 없지만은 어떻게 되느냐 H0T가 이게 HT로 이렇게 하면 똑같아. 그냥 똑같아. 똑같아. 메스 필터 하듯이 아니면 코릴레이터를 쓰듯이 뭐 이렇게 쓰면 똑같이 미니마이즈 된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 증명을 내가 이 수업 시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해도 아마 내 생각에 좀 알아듣는 사람도 좀 많이 없고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뭐 이게 뭐 그렇게 막 필요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뭐 하는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똑같아. 그냥 여기서 이 지점에서의 SNR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요 지점에서 BR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요 중간에 이 빈칸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거야. 메시부터처럼 뭐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인데 여기 그래서 요 얘기인데 하여튼 요걸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SNR 구할 때는 마치 우리가 아까 내가 뭐 퀴즈에서도 풀었지만은 이게 보내는 시그널을 하나만 보내는 것처럼 마치 요렇게 했거든. S0T를 전송할 때 요렇게 했거든. 요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ST가 요게 이제 ST가 아니라 ST가 1이면은 S1T를 보내고 0이면은 S2T를 보내고 이렇게 이제 진짜로 이제 이 다른 거 디지털 통신에서 바이너리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전에도 사실은 뭐 이 SNR을 할 때도 사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1면에 S1T를 보내고 2면에 S2T를 보내면은 요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요게 이렇게 바뀌면 돼. 이렇게 바뀌면 되잖아. 이게 H1T로 해서 K-Bay S1 T-T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그다음 K-Bay S2에 T-T TB가 되겠네. B 이렇게 해서 더하기로 해서 위에는 더하고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이게 두 개로 해주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밑에 거 콜레이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하면은 이렇게 받아서 이게 K배의 S1T를 곱하고 이제 뭐 인테그럴 해서 뭐 인테그럴은 같이 해줘도 사실 괜찮지. 그럼 K배의 S2T를 해서 이게 TB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해서 여기 가져와서 에타 뭐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걸 보면은 이렇게 하나로 뭉쳐면은 요렇게 해도 돼. 이게 메스트 필터 같으면 K-의 H1 K-의 S의 TB-T S1의 마이너스 K-의 S2의 TB-T 요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 묶어도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요렇게 해서 가져가서 에타 요렇게 해도 되고 그럼 콜레이터 같으면은 어떻게 곱하기를 어떻게 K-의 S1T 마이너스 S2T 이렇게 해도 두 개 똑같은 거거든. TB에 인텍을 내주고 가져가서 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왜 그러면 아까 그거랑 뭐가 다르냐? 요게 S1T가 S1T하고 마이너스 S2T이기 때문에 S2T가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넣어보면 S2T가 그러면 마이너스 관계잖아. 그럼 요게 뭘로 대체될 수 있냐면은 K-베이 2K의 S1T 이렇게 되거든. 2K의 S1T.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2K의 S1T를 곱해주는 건 같은 거거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K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K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 2K를 곱해주나 K를 곱해주나 똑같은 거야. 그냥 SNR 자체는 같다고. 같기 때문에 이 K를 곱해주나 뭐 100을 곱해주나 200을 곱해주나 어차피 상수를 곱해주는 거는 0만 아니면 괜찮아. 0이면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0을 곱해주면 이 제로가 나오잖아. 여기에서 이 제로가 나오거든. 0 곱해주면은 들어온 신호에다 0을 곱해주면은 다 0이 나오잖아. 0만 안 곱해주면은 다 어떤 값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K를 곱해주나 2K를 곱해주나 어차피 똑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 정도 그렇게 아니고 이제 이 반드시 이제 지금부터는 요렇게 다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이게. 1이면은 S1T를 보내고 0이면 S2T를 보내고 물론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S1T하고 S2T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고? 요런 관계에 있어. 요런 관계에 있어. 요렇게 해야지 시그널을 보낼 때 제일 다른 거니까 전혀 다른 거거든 이게.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그 뭐 얘기하면서 뭐 쌍둥이 얘기를 했잖아. 쌍둥이. 뭐 예를 들어서 디터 동시에 A에서 B를 보내는데 뭐 동시에 하는데 쌍둥이 형을 오케이 할 때는 쌍둥이 형을 보내고 거절할 때는 뭐 제안을 할 때 쌍둥이 동생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자기야 잘 알지. 쌍둥이 형인지 동생인지 알고 있지만은 받는 측에서는 이게 뭐 형을 보낸 건지 동생을 보낸 건지 잘 모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걸 보내면은 헷갈린다라는 거야.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걸 보내는 게 제일 좋아. 완전히 다른 걸. 그래서 주로 신호에서 완전히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면 오케이고 뭐 거절, 여자면 거절이겠다. 뭐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1이면은 어떻게 뭐 5V, 0이면 마이너스 5V 이렇게 거꾸로 해주면 제일 좋다고 이렇게. 이런 거 말고 비슷비슷하게 이봐. 1이면은 이렇게 렉탱귤 펄스로 이렇게 보내는 거고 0이면은 삼각 펄스로 보내면은 이게 노이즈가 어떻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개가 달라지거든.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유사하다고 유사한 거는 안 좋아해.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유사한 걸 보내면은 이상해져 버리잖아. 그렇게 안 하고 S1T가 주로 이렇게 우리가 다루는 건 실제로는 이런 거 S1T하고 S2T하고 마이너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요 지점에서 이제 SNR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그널 자체를 한번 보자고. 시그널 자체. 이제 물론 SNR도 구해야 되지만은 이제 이 BR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이제 SNR 요걸 이제 구해 보자고. 그래서 보면은 받아서 어떻게 예, 어떤 H0T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N0인데 요 지점에서 우리가 SNR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RT가 이제 ST에다가 더하기 NT인데 아까 ST가 어떻게 된다고 ST가 1이면 S1T를 저쪽에서 보내고 저쪽 보냈는데 1이면 이렇게 보내고 0이면 S2T를 보낸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 예, 약속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요게 RT를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RT가 어떻게 되겠어? ST 더하기 그러니까 요걸 대입을 해야 되잖아. 요걸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된다고. 이게 대입을 해야 된다고.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S1T 더하기 NT 이렇게 되고 1을 보냈을 때는 받는 게 이렇게 받는다고. S1T 더하기 NT를 받는다고. 0을 보냈으면 어떻게 된다고? S2T 더하기 NT 이렇게 받는다고.
이렇게 받는다. 그럼 이렇게 받으면은 여기 받았어. 그럼 요 지점에서 이제 한번 보자고. 요 지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S1T가 이거 쭉 통과해서 S1T가 통과해서 요거를 이제 요걸 이 지점 통과해서 보면 이게 지금 뭐 H0T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일단 H0T를 뭘로 해야 될지 모르잖아. 요 최종 BR을 요 지점에서 BR을 미니마이즈 하려고 그러는데 HT가 일단 뭐가 되는지 모르거든. 아직까지는 우리 여기에 메스트 필터하고 똑같다라는 건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 텐데 HT가 메스트 필터가 돼야 되는 건지 뭔지 모르고 있다고. 지금 일단 모르는 상태야. 모르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 일단 요 지점에서 이걸 보자고. 그래서 이걸 뭐 일단 ST를 쭉 통과시키면은 이게 뭐 지난번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게 쭉 통과되면 S1T가 여기 통과되면은 이걸 A 여기서 책에서 나온 것대로 A1 더하기 N0 이렇게 표시하자고. A2 더하기 N0 이렇게 1을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A1은 뭐가 되는 거야? A1은 해보면은 어떻게 S1T하고 컨볼루션 H0T인데 어떻게 T가 TB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2는 S2T에다가 컨볼루션 H0T T가 TB일 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NT는 어떻게 돼? N0는 어떻게 되냐? N0는 어떻게? NT에다가 컨볼루션 H0T T가 TB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요 지점 뭐 아까 똑같은 거야. 이거 뭐 좀 약간 이게 지금 다시 또 이제 막 증명하듯이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좀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전에는 아까 메스트 필터가 되면은 요게 메스트 필터가 되면은 H0T가 메스트 필터이면은 K-베이 S에 TB-T로 할 텐데 지금 일단 모르는 거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이 메스트 필터를 써도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야. 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메스트 필터랑 똑같은 HLT가 이렇게 될 건데 결론적으로는 어? 되지만 아직은 모르고 있다. 우리가 아직은 모른다.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아직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이 어프로치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그래서 뭐 나는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게 메시드 필터이기 때문에 그 HRT가 메시드 필터라고 생각하고 따라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결론적으로 거기로 갈 거기 때문에. 거기로 갈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지 모르겠고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게 그냥 HRT가 메시드 필터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와 그냥.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HRT가 메스트 필터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일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알고 싶은 사람한테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HRT가 지금 일단 모르는 상태, HRT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 어떤 최적의 어떤 BR을 미니마이즈하는 그 상태를 이제 따라가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해보면은 따라 해보면은 이걸 따로 적어보면 A1은 어떻게 되는 거야? SRT 컨볼루션이니까 아까 뭐 했듯이 결국 0부터 TB 사이에 S1 타우에다가 어떻게 H0에 TB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는 거고 1이면은 그 다음에 A2는 0부터 TB 사이에 S2 타우에다가 H0에 TB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되는 거고 N0는 0부터 TB 사이에 N 타우에다가 H0에 TB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뭐 저는 얘기했지만 결국 N0의 제곱을 한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이 파워를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여기서 제일 중요해. expectation N0면 0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 N0의 제곱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아까 했듯이 똑같아. 그냥 뭐 다른 거 없고 0부터 TB 사이에
tb 사이에 그렇게 expectation n t n tau 이제 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두 개 다른 노테이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h0의 tb 타우에다가 h0의 tb 마이너스 t의 dt d 타우 이렇게 되는데 아까 뭐 물어봤지만 이게 뭐가 된다고? 2분의 n0의 델타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된다 했지 델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인테그랄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없어지면서 두 개가 같아진다고. 그래서 이게 2분의 n0의 0부터 tb 사이에 h0의 제곱이 되겠지. tb 마이너스 t라 합시다. dt 이렇게 될 거라고. 노테이션은 뭐 아무 데나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니까 h0의 tb나 요거랑 요건 같은 거잖아. 이게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가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요거를 그냥 이렇게 적는다고. 이렇게 뭐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2분의 n0의 0부터 tb 사이에 h0의 제곱의 t하고 어차피 같거든. 이게 두 개 같거든. tb 마이너스 t라고 적어도 되는데 이건 t라고 적으면은 어차피 이게 tb 마이너스 t가 0일 때는 tb가 되는 거고 tb일 때는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두 개 같아.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된다. h0 t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1이라는 거 A1은 어떤 값이거든. A1이나 A2도 어떤 값이기 때문에 A1, A2 이거 좀 넘어갑시다. A1, A2 이게 좀 길어져가지고 A1이 그리고 0부터 TB 사이에 S1 T에다가 H0에 TB 마이너스 뭐 T라 합시다. T, DT 뭐 아까 타워였는데 이건 T로 바꾼 거야. A2는 내가 다시 정다고 TB에 S2T에 H0에 TB 마이너스 T에 D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거는 어떤 값이라고. 이 둘 다 어떤 값이야. 어떤 값이라 어떤 뭐 1이나 2 이런 어떤 값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는 이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정해진 거기 때문에 둘 다 정해진 노이즈처럼 막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어떤 값으로 나오게 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S1T는 마이너스 S2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A1하고 마이너스 A2하고 같아.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S1T 1일 때 보내는 시그널하고 0일 때 보내는 시그널하고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걸 보내거든 우리는. 응? 그래야지 최고로 달라지게 돼 있어. 우리가 구분하기가 제일 쉽다고. 쉽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게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A1하고 A2하고 마이너스 관계에 있게 돼 있어. 마이너스. 그래서 요거를 이걸 집어넣어 봅시다. 그래서 아까 요 지점 요걸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릴 거야. 요 그림을 이렇게 보는데 요걸 다시 그리면은 요렇게 될 거라고. 요렇게 되는데 뭐 H0T라고 하고 그래서 뭐 가져왔는데 이게 에타 값 이렇게 되는데 요 지점에서 우리가 물론 요 지점에서 BR을 구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목적인데 요 지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이면은 A1 더하기 N0 이렇게 되는 거고 1이면 1을 보냈으면 저쪽에서 송신 측에서 1을 보냈으면 그 다음에 이거는 A2 더하기 N0 0을 보냈으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결국 뭐가 된다고 A1하고 A2하고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마이너스 관계에 있거든. 실제로는 마이너스 관계에서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1을 보냈으면 A1 더하기 N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을 보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A1 더하기 N0 이렇게 된다고. 이때 이걸 보면은 두 개 1을 보냈을 때랑 0을 보냈을 때랑 같은 건 뭐야? 뭐가 같아 지금? 뭐 같아? 김성경. 네. 뭐가 같아 지금? 아니 1을 보냈을 때랑 요 지점에서 지금 받는 거에서 1을 보냈을 때랑 0을 보냈을 때 지금 같은 게 뭐가 있어? A1. 뭐가 A1이 같아요? 이거 A1이고 하나는 A1이고 마이너스 A1인데 어떻게 같아 이게? N0가 그렇지 같습니다. N0 같은 거지. 노이즈 부분이 같다라는 거야. 노이즈 부분이 같다고. 노이즈 부분이 같다고. 0을 보내나 1을 보내나 사실은 노이즈는 어차피 같이 섞이기 때문에 같이 섞이고 우리가 랜덤한 거기 때문에 1을 보냈든지 0을 보냈든지 저쪽에서 뭐 그 상관없이 노이즈 부분은 같다고.
같다라는 거. 뭐만 다른 거야? 뭐만 달라 지금? 하나는 A1으로 받고 A1 하나는 어떻게 해? 0을 보냈을 때는 1을 보냈을 때는 A1으로 되고 이게 0을 보냈을 때는 마이너스 A1 된다고. 그러면은 잘 봐봐. 그러면 어떤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 보고 A1이 예를 들어서 A1이 1이다 합시다. 그러면은 1이면은 A1이 1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A1이 뭐 10이다 합시다. A1이 1이다. 뭐 반환식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는 건 요 지점은 우리 디시전 내리기 직전 요 상태에서 이거 받는 게 1이면은 1 더하기 n제로가 오는 거고 1을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는 마이너스 1 더하기 n제로 이렇게 올 거거든. 이렇게 올 거라고. n제로는 우리는 몰라. 파워만 알고 있어. n제로는 이 0 값이 나오는지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모르지만 이거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보고 만약에 1 더하기 뭐가 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뭐가 온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게 1을 보냈는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요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여기서 이 구분해야 된다. 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 결정 구분해야 된다고. 그럼 구분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고 만약에 1이면은 저쪽에서 온 값이 1 더하기 n제로 오고 0이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n제로 온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보고 구분하는 값을 뭘 중간에 어떤 스레시홀드를 잡아가지고 뭐보다 크면 1을 보냈구나, 뭐보다 작으면 0을 보냈구나라고 판단하겠어. 뭐 어떤 값을 이 에타 값을 어떤 값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에타 값. 김재우. 네. 어떤 값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n제로는 모르는 값이거든. 1은 뭐 몰라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돼. 하나는 1을 보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을 보내. 1일 때는 1을 보내는 거고 0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보내는 게 있다고 해. 그럼 여러분 보고 저쪽에서 1을 보내는지 0을 보내는지 판단하려고 할 때 뭘 스레시홀드로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무슨 질문하는지 모르겠나? 예를 들어서 내 이런 문제랑 비슷해.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90점 이상을 주기로 했어. 근데 B는 80점 되는 내가 B를 주기로 했어. 응? 이러면 좀 안 되겠다. 이게 좀 얘가 좀 안 좋다. 얘를 뭘로 해야 되나? 하여튼 내가 좀 예를 좀 들기가 좀 약간 곤란한데 너무 쉬운 거라서. 아니 1하고 마이너스 1이면 있으면은 어디를 중간값으로 잡는 게 제일 좋아 이거? 0을 두는 게 제일 좋지. 0을 두는 게. 0을 당연히 0을 두는 게 당연히 제일 좋을 거 아니야. 그 0보다 크면 1을 보냈구나.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0을 보냈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제일 좋잖아. 그 스레시홀드 값, 이 에타 값을 0으로 두는 게 제일 좋다고. 0으로 두는 게. 그 다음에 10으로 하는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10으로 하는 거 뭐 똑같은 얘기인데 A0, A1이 어떤 값이라고 있잖아. 어떤 값. 이게 달라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1이면 10 더하기 n제로가 들어오고 저쪽에서 1을 보냈을 때 10 더하기 n제로가 들어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n제로가 들어오고 있다고. 0을 보냈을 때는. 어떨 때 이 스레시홀드 우리가 나누는 그 경계를 잡는 거야. 이거보다 크면은 저쪽에 1을 보냈구나. 이거보다 작으면 0을 보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 결정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떤 스레시홀드가 있어야 된다고. 그 어떤 그 값이 그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고. 그 경계선을 어디에 잡는 게 좋다고? 어디에 잡는 게 0으로 잡는 게 제일 좋지. 마이너스 10이고 10이니까 0으로 잡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값이 0이 되는 거야. 0이 된다고. 0. 이 에타 값이 0이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에타라고 뒀는데 거의 대부분 경우는 이게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S1, S2T 이렇게 보내게 되면 에타 값이 뭐가 된다? 이 0이야. 0. 0보다 크냐 작으냐로 판단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돼. 하여튼 내가 뭐 맞는 안에 지금 당장 어떤 얘가 안 떠올라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내가 사실 지난 주말에 뭐 계속 그 뭐 수시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거 알지? 고등학생들 지금 면접을 봤었거든. 그때 뭐 하여튼 무슨 하여튼 뭐 어떤 지금 프론트의 전형은 아니고 뭐 다른 전형이었는데 하여튼 뭐 전형에 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내가 2전공이니까 뭐 보면은 1전공에 뭐 이게 10명 뭐 이렇게 9명 이렇게
올렸더라고. 이 중에서 3명 뽑아야 돼. 이 3명. 3명 뽑아야 된다고. 3명.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전공에서 뭐 보면 10명 중에서 지금 3명, 뭐 서류 통과해서 온 학생이 10명이야. 3명, 그중에 3명 뽑아야 된다고. 3명을. 응? 그럼 뭔가 스레시홀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뭐 그다음에 뭐 내신 성적이나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적은 것들하고 어떻게 정말 잘 적었는가 아니면 그러면 학교생활 얼마나 충실했는가 학생부 뭐 요런 거 가지고 내가 또 질문하고 뭐 하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기습 질문 그래서 얼마나 말 잘하냐 이런 것들로 뭔가 기준을 잡아야지 내가 10명 중에 3명을 뽑을 거 아니야. 3명을 고를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을 잡지 않고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10명 중에 7명은 떨어뜨리고 7명은 불합격이고 3명은 합격으로 해야 된다고. 물론 뭐 이게 뭐 이렇게 붙은 학생들 중에도 또 안 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 3명보다 더 추가 합격할 학생들까지 정해둬야지. 한 5명 정도까지 정해둬야지.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이 불합격하고 합격하고 어떤 기준이 없으면은 내가 보니까 저 학생 말 잘하네라고 해가지고 그냥 판단하게 되면 뭐 지금까지 뭐 내신했던 것들, 뭐 학생부 적었던 것들, 그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어떤 이걸 나누는 저쪽에서 0을 보내느냐 1을 보내느냐 내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요 에타 값이 된다고. 이거보다 크면은 1이고 저거보다 작으면 0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되는데 이게 그래서 요게 다시 적어 보면은 계속 이 그림 그리는 이유가 있어. 좀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게 0으로 에타 값이 0으로 된다고. 이게 요 지점에서 보자고. 요 지점에서 보면은 이게 아까 A1 더하기 N0가 되고 1을 보냈으면 0을 보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A1 더하기 N0 이렇게 된다고. 0을 보냈으면. 물론 더 제너럴하게 하려면 요렇게 이거보다도 요렇게 적는 게 더 제너럴한 거야. A2 더하기 N0 요렇게 적는 게 더 제너럴해. 제너럴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이면 S1, 0이면 마이너스 S1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너리로 이걸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A2라고 적어놓으면 이게 A1하고 A2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 근데 마이너스 A1이라고 적어놓으면 E2가 그러면 우리가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부터 해보자고. 그래서 뭐 이게 정확하긴 한데 근데 이게 뭐 하여튼 이게 더 위에 게 하지만 마이너스 A1이 더 많이 쓰이고 직관적이지. 직관적이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잘 보자고. 여기 잘 보면은 그 A1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A1하고 마이너스 A1 이건 어떻게 이건 값이라고 값. 값이야 값. 값이라고 값. 값이야. 어떤 값이야. 이거 어떤 값이야. 뭐 1이든지 10이든지 마이너스 5든지 뭐 5든지 3이든지 2.3이든지 뭐 7.8이든지 이 H0T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값이야. 어떤 값이야. 근데 N0는 어떻게 되냐? N0.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N0가 이제 드디어 이제 등판하게 돼. N0. N0는 어떻게 된다고? 이 확률 변수라고. 확률 변수라고. 그런데 어떤 확률 변수라고? 이게 이 N0 값이 어떤 확률이에요? 우리 NT가 뭐라고 했어요? AWGN이라고 있잖아. 이게 뭐 우리 중앙사에 나왔었는데 이 G가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G가 뭐라고? G가 뭐의 약자라고? 남주. 네, G가 뭐의 약자야? 가우시안의 그렇지. 약자입니다. 가우시안이야. 가우시안. N0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가우시안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데 워낙 이게 많이 돼요. 노멀이라는 거 어떤 규범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상당히 많거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동전 던지기나 아니면 주사위 던지기 이런 것들 6분의 1씩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멀이라고 하지 않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들. 동전 던지기, 그냥 주사위 던지기, 뭐 그다음 뭐 이런 거 한다고. 로또 뭐 던지기 이런 것들 뭐 45개 중에서 45개 중에서 뭐 6개 뽑는 거, 이것도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얘기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얘기라고. 근데 이거를 가우시안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래. 왜? 이거 너무 중요하고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 너무 많이. 근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분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N이라 해서 뭐 M하고 시그마 스퀘어 요게 중요해. 시그마 스퀘어 요 두 개가. 요 두 개만 알면 다 아는 거야. 다른 것들보다. 이 뭐 M이 뭐라고? 민, 에버리지 값이야. 민, 에버리지 값이고, 이 시그마 스퀘어는 분산, 데비에이션, 뭐 하여튼 분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 했던 게 뭐냐? N0에 우리가 했던 거 또 했었어. 이거 뭐냐 하면은 이 N0에 M은 expect N0 이렇게 되는 거고, expect N0 했을 때 뭐 어떤 값이 나왔었어? 0이 나왔었지. 그 다음에 이게 시그마 스퀘어, 이거는 어떻게 N0 제곱 이렇게 했잖아. 우리 뭐 계속 구했잖아. 이거 여기서 구했는데,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N0 어떻게 된다고? 요 값이 나오는 거야. 요가 지금 일단 HT가 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일단 HT가 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2분의 N0에 어떻게 0부터 TB에 H0의 제곱에 T에 DT 이렇게 요 가우시안 분포. 그러면은 이걸 봅시다. 이게 N0 1이면은 A 요 값을 요게 랜덤 베리어블, 요게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러거든. 요걸 R0로 합시다. R0로 하면은 R0를 다시 적어 봅시다. R0. 그래서 R0는 어떻게 되느냐? 1이면은 1을 만약에 저쪽 보냈으면 A1 더하기 N0 이렇게 되는 거. 1을 보냈으면. 그 다음에 0을 보냈으면 마이너스 A1 더하기 N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거는 상수이고, 이거는 상수이고, 이거는 확률 변수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상수랑 확률 변수랑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상수가 될까 확률 변수가 될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될까? 아무튼 찍어봐 그냥. 류지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냥. 상수하고 확률 변수하고 두 개 더하면은 상수가 될까 확률 변수가 될까? 확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가 돼. 확률 변수가 돼. 상수는 어떤 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 확률 변수가 그냥 A1만큼 더해진 거야. A1이 1이라면은 확률 변수에다 1을 더한 거야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기, 주사위의 눈이라 합시다. 그러면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probability X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뭐 에버리지를 구하라. X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에다가 확률이 6분의 1이고, 2에다가 6분의 1이고, 3에다가 6분의 1이고, 4에다가 6분의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래서 뭐 5에다가 6분의 1이고, 6에다가 6분의 1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3.5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뭐 expectation이 x인데 x 더하기 1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x 뭐 이런 걸 합시다. 이런 거. 만약에 어떤 나보고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네가 나오는 개수에다가 내가 뭐 1,000원씩 더 대주겠다고. 1,000원씩. 뭐 1이 나오면은 1,001원. 이게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뭐 곱하기 하면 또 더 이상이 되니까 1,001원이고, 그 다음에 뭐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주사위가 나오면은 요게 이게 다 1만 원을 더 더해주겠다. 1만 원. 그러니까 이게 3.5 이게 x 그냥 그 자체로 하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에 던지는 그 눈금에 1이 나오면은 1만 원 주고, 2가 나오면 2만 원 주고, 3이 나오면 3만 원 주고, 4가 나오면 4만 원 주고, 5가 나오면 5만 원 주고, 6이 나오면 6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만약에 x라는 이 주사위를 던지는데 나오는 눈에다가 내가 만 원씩 더 추가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은 이건 랜덤 베리어블 그 자체고, 이거는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상수가 더해진 거잖아. 상수
상수가 더해진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나보고 만 원씩 더 주겠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expectation x에다가 더하기 1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4.5만 원이 되는 거지. 4.5만 원이 된다. 이 상수는 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상수는 당연히 내가 1을 더해도 1이 나와도 1만 원, 원래 1만 원 주기로 했는데 거기다 만 원 더 더하니까 2만 원 받는 거고 2가 나오면 원래 2만 원 주기로 했는데 만 원 더 주니까 3만 원 받는 거고 만 원씩 더 추가가 되는 거죠. 6이 나오더라도 6만 원 받기로 했는데 만 원 더 추가되니까 7만 원 받는 거야. 만 원씩 더 추가가 되는 거야. 모든 거에 다 만 원씩 추가가 되는 거잖아. 상수가 들어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냥 이 더하기만 더 되는 거야. 더하기만 된다고. 에버리지 값이 만 원이 더 올라간 거야. 그냥 여기에 비해서 이게 만 원이 더 올라간다고. 에버리지 값이. 그래서 이걸 잘 보면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좀 약간 황당할 텐데 이걸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데 n0의 가우시안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인데 0인데 2분의 n0의 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합시다. 이 적읍시다. 이게 지금 다 적기가 곤란하니까 이 시그마 이게 시그마 스퀘어잖아. 이게 시그마 스퀘어. 이게 분산. 시그마 스퀘어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n0 더하기 a1에다가 요것도 랜덤 베리어블이거든. 어떻게 되겠어 이게? 민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했듯이 어떻게 돼? 이게 상수는 이게 민 값이 요게 민 값이 되는 거라고. 어떻게? 요게 어떻게? a1 더하기 a1이 민 값이 되고 베리에이션은 똑같아.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된다.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데비. 이거는 베리언스는 이렇게 돼. 이렇게.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개념이 없어가지고 좀 잘 보자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만약에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 랜덤 베리어블. 이 주사위 던지기야. 일을 한다고. 그럼 x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주사위 던지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거에 expectation x를 하라고 하면 이게 3.5가 나오거든. 3.5. 3.5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expectation x가 아니라 x 더하기 1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5에다가 플러스 1이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 거 이거에다가 원래 이거에다가 뭐 이 상수가 더해지는 이게 그러니까 이 더하기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민 값이 이게 에버리지 값이 1이 올라가는 거야. 1이 올라간다고. 다른 건 다 똑같이 뭐 1을 올린다고 이게 분산이 더 늘어난다든지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벌어져 있는지 이 말이잖아. 평균. 에버리지로부터 얼만큼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 분산이라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n0라는 것을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로 하면은 0에서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는데 만약에 n0 더하기 a1이다. 그러면 가우시안 분포 이것도 가우시안 분포거든. 어떻게 되겠어? a1에다가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만약에 아까 우리가 했지만 n0에다가 마이너스 a1 물론 아까 마이너스 a1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건 거꾸로 적은 거야. 이거 a1 마이너스 a1에다가 n0인데 뭐 n0에다 마이너스 a1 뭐 아까 그대로 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a1 더하기 n0 요 위에 것도 그러면 이렇게 바꿉시다. a1 더하기 n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것도 가우시안 분포인데 마이너스 a1에다가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잘 봅시다.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가우시안 분포인데 민 값이 A를 중심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베리언스.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가 이게 아는지 모르겠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 뭐 예를 들어 0, 1 이게 제일 기본인데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잠깐 배우긴 했어. 요렇게 돼 있어. 0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종 모양처럼 이렇게 퍼진다고. 물론 이게 얼만큼 벌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게 요 베리언스야. 그리고 요 중간 값을 해주는 게 요게 요 값이고 이게 1이 이걸 결정하는 거라고 베리언스가. 그러니까 만약에 베리언스가 커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베리언스 커지면 0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요렇게 되겠지. 더 퍼지겠지. 이렇게 더 퍼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베리언스가 더 커지면은 베리언스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더 커지는 거고 베리언스가 더 줄어들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된다.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0.1이다. 뭐 요렇게 된다. 근데 민 값이 예를 들어서 10에다가 1이다. 요건 무슨 말이야? 이게
0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0을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1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 껴 있는 것처럼 또 똑같이 된다. 내가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10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렇게 된다. 이 중앙값이 달라진다는 거야. 10을 중심으로 해서 요 똑같은 요 똑같은 거 요거랑 똑같은 거 이거 같은 그림이야. 같은 그림. 내가 지금 같은 그림인데 내가 좀 이상하게 그림이 내가 똑같이 못 그려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그림이야. 이게 퍼져 있는 정도는 똑같다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그려보자고. 이걸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걸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그림을 다 빼버렸는가 보네. 이게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야 여기 있네. 이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게 뭐냐 하면은 요게 아까 요 그림을 좀 보여주기 전에 요 그림을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1을 보냈을 때 R0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저거 가우시안 분포인데 A1을 중심으로 해서 시그마 스퀘어 1을 보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이게 A1 더하기 N0 1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1 더하기 N0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걸 확률 변수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확률 변수로 확률적으로 우리가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걸 민 값이 A1이고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A1은 지금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민 값이 마이너스 A1이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적을 수 있다. R0를 확률적으로 적은 거야. 이거는 어떤 밸류 그 자체로 적은 거고 밸류 자체로 값 자체로 밸류로 하면 좀 그렇죠. 값 똑같은 거야. 이거는 확률적으로 적은 거야. 확률적으로 두 개 같은 건데 확률로 적은 거야. 이 두 개가 R0라는 값을 이게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R0 이 밸류니까 R0는 이렇게 적고 R0는 그다음에 R0 요렇게 적어. R0 이렇게 이거는 디스트리뷰티드 됐다. 이렇게 적어. 디스트리뷰티드. 이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n에 A1에다가 시그마 스퀘어 이거는 A1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잘 보죠. 이걸 그림을 그려보자고. 그림을 그려보는데 어떻게 하냐? 1을 보냈을 때 확률 변수 요 그림을 그리는 거. 요 그림을 그려보자고. 요 1을 보냈다고. 저쪽에서 만약에 1을 보냈을 때는 내가 받는 게 A1을 중심으로 해서 시그마 스퀘어만큼 퍼져 있는 거야. A1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저쪽에서 0을 보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1을 중심으로 시그마 스퀘어만큼 퍼져 있다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본다고. 1을 보냈을 때 그림을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보자고.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거를 보냈을 때 A1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될 거예요. 그림이 이게 지금 이게 대칭이 돼야 되는데 내가 대칭으로 그리는지 좀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요렇고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A1을 중심으로 해서 요게 이게 1을 보냈을 때의 어떻게 확률이야. 확률이 이렇게 표현한다. 이 y 값은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y 값은 요게 중간에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값은 확률 값이야. 값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1을 보냈을 때 확률 값이고 1을 보냈을 때. 그 다음에 0을 보냈을 때 확률 값을 또 다시 적어보자고. 이걸 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두 개. 이게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두 개 같은 거야 이게. 두 개 같은 이 모양은 완전 똑같은 건데 내가 지금 이 좀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언제 크로스하는 거야,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건 1을 보냈을 때 확률 값이 이렇게 확률 분포가 이렇게 따르는 거고 요거는 0을 보냈을 때 확률이요. 0을 보냈을 때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된다. 0을 보냈을 때. 0을 보냈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딱 나타나요. 언제 우리가 이 두 개가 만나는가? 1을 보냈을 때는 요런 확률 분포를 따르는 거고 1을 보냈을 때는 0을 보냈을 때는 요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확률 분포를 따른다. 언제 크로스한다고 0에서 크로스한다. 여기까지 하고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에타 값이 되는 거예요. 에타 값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내가 이제 어떤 걸 상품을 걸어서 상품을 걸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에어팟을 주겠다. 에어팟 프로를 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보고 1번 선택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돼. 1번은 뭐냐?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는 경우. 앞면이 나오면 에어팟 프로를 주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하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둘 다 이제 확률 변수니까 던져 3이 나오면 주겠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뭐 상품을 딱 걸어놓고 뭐 에어팟 프로 뭐 하여튼 뭐 다른 거 생각 안 나서 그런 거야. 근데 1번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겠다고 하고 2번은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면 주겠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뭐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겠어? 1번을 하겠어? 2번을 하겠어? 어떤 걸 하겠어? 김영창. 김영창 어디 갔어 얘? 오민씨. 네. 동전을 던질 것 같습니다. 동전을 왜 그런 거야? 왜?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 왜 동전을 던질 것 같아? 저게 2분의 1이라서 더 그렇지. 뭐가?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야. 어떤 거야? 1번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왜? 확률이 높기 때문이야.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2분의 1이고 요거는 6분의 1이거든. 물론 내가 뭐 던져가지고 2분의 1이 안 나올 수 있어. 내가 동전인데 뒷면 나올 수 있어 분명히.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도 뭐 3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3이 나올 수도 있어. 뭐 그건 확률적인 거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만은 일단 내가 선택하는 내가 이걸 던지기 전에 나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당연히 동전 던지기를 선택해야 됐다고. 왜냐하면은 그게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다음부터 이 얘기를 할 거야. 이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이거 안 될 것 같고 뭐 오늘 뭐 수고했습니다. 뭐 혹시 다른 질문 있나? 질문?